네, 반갑습니다. 저는 16년째 편입수학만을 강의하고 있는 장황수학의 장자윤 황한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수포자가 편입수학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된 수포자였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오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건 수포자도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쉽다가 아니라, 수포자면 조금 그 점수를 합격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조금 더 걸리고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많은 것들이 반복적인 훈련으로 수학적인 그런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입수학은 수포자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처음부터 막 잘해서 사고력도 막 올라오고 뭐 잘 풀리면 좋지만, 보통 이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그것부터 처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을 일단 올라오려면 계산력이에요. 이제 편입에서의 계산력이라는 건 적분, 특히나 적분 1단원. 그러면 여기를 확실하게 잡으면 편입 수학을 잡을 수 있고 자신감이 올라가서 점점 재미를 느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되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으면 쭉 갈 수 있다는데, 맞죠?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화이트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장황수학의 화이트 수업을 들어야만 문과 학생들도 노력을 그대로 이제 끌어올려서 실력으로 만들고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발생되는 지점은 제 생각에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꼭 수학을 생각하는 걸 어려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미적분을 어려워하고 선형대수를 더 쉬워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수학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은 더 있을 수 있는데, 경험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인, 코사인, 아크사인 이런, 그러니까 안 보던 생소한 것들을 만났을 때부터 확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단절되고 많이 까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수업을 모니터링 해보면 이 부분도 짚어준다고? 이과 학생이라면 너무 당연한 건데 문과 학생이면 모를 수 있으니까 꼭 짚어주고 또 말해주고, 이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문과 학생들도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과하다 싶은데, 또 보면은 그러면은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옆에서 보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화이트가 이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더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강의를 좀 더 세분화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은 한 번에 어려운 것까지 소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진도를 이렇게 못 나가는데, 이제 할 수 있게끔 단계를 좀 더 쪼개놔서 이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해놨으니까 화이트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부터 알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서운해요. 배워지지도 않고. 근데 더 기본으로 내려가서 설명해주면 이게 흥미가 붙고 재미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실력 되면서부터는 비슷해지니까 쭉쭉 이렇게 늘 수 있듯이, 문과인 친구들은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떠먹여준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떤 것도 서운하지 않게 다 설명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마음은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일단은 효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율을 찾으면 그건 거의 망하는 지름길이고, 조금 효율이 없더라도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거기서 효율을 찾아야 되는 건데, 마음은 이해가죠. 왜냐면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일단 앉아 있어라. 그냥 일단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앉아 있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뭐냐면, 일단 뭐 4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앉아서 뭐 어떤 거창한 계획을 갖지 말고 그냥 뭐 앉아서 단어를 외우든, 또는 수학 문제를 풀든, 또는 정말 할 게 없으면 자든. 그래서 일단 앉아있는 훈련을 일주일 이상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고민을 계속 16년 동안 해온 걸 돌려보면 일단 많이 해라. 많이 해놔야 내가 이 부분은 시행착오였구나.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네. 그러니까 경험의 바탕이 돼서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효율 이거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일단 그냥 많이 하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효율적인 학습을 고민해보자. 스스로도 이제 깨닫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 합격한 사례를 눈으로 많이 확인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길을 가본 적이 아무도 없다면 그 개척자는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이 편입에 대한 것도 나는 처음이지만 이미 그 길을 가서 나와 비슷한 상황 또는 뭐 나보다 조금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안 좋은 상황들도 있을 거거든. 그 시작하는 출발선은.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해내서 성공한 사례들, 그래서 뭐 영상이 됐든 아니면 합격 수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좀 눈으로 많이 보고 확인해서 나도 그들이 했던 걸 좀 답습하면서, 그렇다면은 이미 최근에 그런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는 건 나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합격에 근접하는 거는 가늠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16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계속 듣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편입 수학은 더욱더 이제 수능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잘 까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까먹어요. 안 쓰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복습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자꾸 양을 늘리려고 그래요. 새로운 것들 막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억을 빨리 끄집어내고 다시 되새기는 거는 같은 걸 반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적분 나갈 때 미분 복습해야 되는 거고 다변수 나갈 때 선형돼서 복습하는데 수업 시간에 한 걸 일단 다독해라. 적어도 3-4번 정도 이상은 해야지만 그래도 이제 덜 까먹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개념 어떤 공부를 할 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지에다가 개념 설명해 보는 거. 백지 복습. 백지 복습, 네. 백지 복습. 그래서 백지 복습에다가 이게 이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펴놓고, 공책 펴놓고, 옆에 누군가 가상의 인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버벅이어도. 그러다 보면 개념이 훨씬 더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백지 복습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순간들이 막 어제 봤는데 난 오늘 보니까 또 많이 까먹어져 있고, 그럼 자기한테 너무 실망을 자꾸 하는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까먹고 16년을 했는데도 사람이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많이 계속 보면서 각인을 더 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그냥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못 푼 자체에 대해서, 답을 못 낸 그 자체에 대해서 또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점점 더 안 되면서 슬럼프로 빠질 수 있는데,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고 상황을 포인트를 잡아서 요구하는 답을 끌어내는 데까지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 안에 5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해석도 해야 되고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뭐 출제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유형도 파악해야 되고 공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 5개 중에 한 가지 요소를 놓쳐서 답을 못 낸 건 다음번에 그 한 가지만 넣으면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인 거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서 틀린 부분을 분석해 가다 보면 조금 더 그 다음에는 더 잘 풀리는 그런 자신감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자꾸 이 문제에 부딪히면 막 못 푸니까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 한번 붙어보자. 약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럼 내가 질 때도 있고 어쨌든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이기면 기뻐하면 되고 지면 다음에 다시 붙어보면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이 편입 수학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러면 이제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고, 아무튼 이 말들의 제일 큰 핵심은 누구나 문제 그 답에 도달하는 실력까지 못 갔다면 못 푸는 거고, 그걸 채워넣는 과정이 우리의 공부인 거고, 온도가 올라서 이 물이 끓을 때까지 조금 인내심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같이 분석하면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같이 한번 박터지게 싸워보자.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어가니까. 하나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문제들을 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지금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너무 높은 이런 것들 하고 있으면 그냥 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단계에 맞춰서 잘 쪼개놨으니까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한번 장쌤이 얘기한 거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편입을 시작했을 때 그 동기부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는 걸 추천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요만한 동기부여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진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요. 근데 이제 자꾸 요 생각이 작아지니까, 또는 생각 안 하니까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거니까 부모님의 이제 약간 효도, 또는 뭐 성공에 대한 열망, 또는 캠퍼스에 대한 어떤 로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계속 생각하세요. 일부러 주입하는 거죠, 동기부여를. 그러다 보면 이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줍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면 취업이 잘 되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려면 좋은 데 취업하려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그럼 잘 살 거니까. 이게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 이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쪽을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최근에 합격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되게 기뻐해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 참 저 학생은 기쁘겠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부모님도 얼마나 기쁠까를 보면서, 이게 살면서 그렇게까지 기쁨과 성취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인생에 몇 번이 없어요. 20대에 아무튼 내가 노력해서 공부로 상위권 대학을 이렇게 깨고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되게 큰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걸 좀 느껴보면, 가슴속에 그런 게 좀 채워지면, 또 30대 40대를 살아가면서 되게 큰 원동력의 어떤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 번쯤은 다른 곳에서 그런 걸 못 찾았다면 편입을 통해서 한 번은 찾아보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자, 수포자 여러분도 괜찮아. 예체능도 괜찮아. 문과도 괜찮아.